잠시만요. 매매를 잠시 좀. 2021년도에는 대박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는 잠시 매매를 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리가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행복한 고민이긴 합니다. 오케이, 잘했어. 겁나게 모아가야 되는 게 하나 좀 있어가지고. 자, 일단 2021년 자, 제가 이제 진짜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올해 진짜 대박이에요. 뭐가 대박이냐? 증시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 뭔 개소리야?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 피님? 대선? 맞아요. 잘하시네. 대선 관련주. 우리가 그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입니다. 대선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기 전 1년에서 2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년 전에도 많이 움직이고 1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1년 전이 올해입니다. 올해에 지금 대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대박이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1위 지지율이 누굽니까? 1위가 이재명이고 2위가 이제 윤석열입니다. 근데 3위가 이낙연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일단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좀 나가리가 되는 느낌이 아닌가. 2위 같은 경우에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치 안 하겠다, 대통령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반기문 옛날에 대선 안 나간다 했을 때 그 꼴이 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것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재명 주에서도 바닥에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눌림목 나올 때 싹 모아가면 적어도 3에서 50%씩 먹고, 또 매도했다가 또 나왔다가 3에서 50% 또 먹고, 매도 또 나왔다가 매도 3에서 50% 먹고, 아니면 쭉 들어가도 돼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대선 관련주들을 2021년도에는 굉장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겠지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고, 만약 못 하신다 하신 분들은 저는 아예 그냥 5종목 정도를 대선주에 싹 박아 놔버려라.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일본 그 게임기로 치자면 빠찡꼬예요. 이 중에서 하나 터져라 이거예요. 근데 크게 터진 놈들은 정말 많이 간다면 10배에서 15배까지 갑니다. 근데 이건 단리예요, 단리. 만약 복리로 계산이 된다면 20배에서 30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재수가 좋으면. 그럼 1000만 원 집어넣으면 최대 3억까지 가는 거예요, 복리로. 1000만 원 집어넣었을 때 하나에 3배짜리, 5배짜리만 터지더라도 1000만 원이 5천만, 6천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대선 관련주 그 기간 때 싹 오르겠죠. 그럼 전부 다 수익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계좌가 한 10단계 정도 레벨을 확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1년에 증시가 하락 나올 때 만약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대선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대선이 지금 딱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큰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해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대선 관련주가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뭐 있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들 잠시만요. 제가 쭉 보니까 여러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이제 이재명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오늘 상한가 같은 게 비비안이랑 대성미생물, 이런 것들이 이재명 관련주 엮여 있고요. 일단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되려면 실적도 나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세력들이 돈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에이텍, 형제엘리트,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에 토탈소프트랑 동신건설 이런 거 다 올라갔거든요. 다 올라갔으니까 좀 눌림목 나왔을 때 매매해야 될 것 같고, 에이텍은 실적이 실제로 좋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 나쁘지 않고요. 그럼 형제엘리트, 에이텍 요 정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탄생할 수 있으니 그런 종목들은 항상 뉴스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상한가 친 종목들이나 20% 이상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
이재명 관련주가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 20% 급등했다가 다음날 한 15%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또 20%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는 제가 서현이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성.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뭐 이즈미디어도 있고,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서는 일로이스도 있고 막 있거든요. 일로이스도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일로이스도 지금 OTT 관련주에다가 윤석열까지 같이 엮이면서 올라간 종목인데, 근데 일단 저는 서현이와가 지금 바닥에서 처음 탈출하는 그런 국면이고, 실적들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게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그 업종이 똑같이 오른다 했죠. 그러면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서 뭔가 친환경 관련해서 뭔가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고 플러스 대선 관련주까지 엮여 있죠. 실적도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 봤을 때 에이텍이랑 형제 엘리트, 그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서현이와 덕성. 이 네 가지 종목은 꼭 제가 보기엔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개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좀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분할 매수도 해야 되긴 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관련주 좀 분할 매수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만약에 떨어질 때는 좀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들 좀 보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여튼 대선 관련주. 그럼 오늘 대충 이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일단 몇 마디로 좀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코스닥 쪽으로 수급들이 쏠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조정이 한번 나온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코스닥 쪽으로 수급들이 싹 쏠릴 겁니다. 그럼 코스닥 쪽으로 수급들이 싹 쏠리면 그때부터 코스닥의 화랑 시장이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제대로 나오면 이때가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예요. 저때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정말 아까운 시기가 될 겁니다. 저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후회가 되는 시장이 분명 될 거고, 첫 조정을 굉장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첫 조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첫 조정 때 뭐 살까 이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이 약간 순화되셨어. 대폭락에서 이제 첫 도전. 이게 원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락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저는 최대 900, 적게 떨어진다면 한 950 정도까지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에서 매매할 건지, 그럼 지수가 나중에 올라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관련된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실적도 좋고 코스닥에서 실적이 좋은 그런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를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한번 조정 나올 때가 정말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나올지 2월 달에 나올지 3월 달에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때 첫 조정 나오고 나서 돌아설 때 이때 매수하는 것이고, 그냥 주구장창 떨어져 버리면 어쩔 수가 없이 그냥 패스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레버리지나 코스닥 지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준비를 하시고,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만약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 그럼 대선 관련주들 매집을 쫙쫙 해놓으시면 50% 100%는 금방 먹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주 준비하시고,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들이 몰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를 조심을 해야 되고, 그 현금을 가지고 코스닥 조정 나왔을 때 확 찍어버려야 된다. 그럼 그때 한번 쫙 올라갔을 때 그때 딱 털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증시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는 정치 테마주만 겁나게 해버리면 그냥 올해 농사는 끝이다. 그래서 올해 농사는 계속 그냥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다른 거 볼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정치 테마주를 저는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정치 테마주 위주의 매매가 정말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